여주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TQ 지난주부터 이제 흐름이 괜찮죠. 네, 그래서 주식은 역시 올라야 재미있습니다. 계속 좀 올라가길 바라겠고, 그런데 올라가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상황이 좋아야 돼요. 근데 지금 그렇게 상황이 좋은 건 아니죠. 다음 주에 또 FOMC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CPI도 또 발표가 있을 테고 그닥 좋아 보이진 않아요. 다만 이제 뉴스에 의해서 흔들리는 거지 뭐 그렇다고 이게 하락의 원인이 된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늘상 강조드리죠. 이제 흐름을 따라 가셔라. 지금은 이 매크로가 중요한 시기가 아닙니다. 자, 매크로라는 건 결국 주식이 오르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되나요? 기대가 있어야 되죠. 아, 경기가 좋아질 거야. 그리고 앞으로 기업 실적이 좋아질 거야. 또는 금리가 인하돼서 뭐 더 많은 유동성이 풀릴 거야. 이런 게 있어야 오르죠. 근데 이런 상황이 지금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오르는 것은 시장에 남아있는 현금들이 딱히 어디 갈 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싸다고 생각하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계속 오르냐? 추세적 반등, 추세적 상승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내려간 것에 대해 이제 과매도 구간이 된 거죠. 이럴 때 반등 나오는 정도로 생각하셔야 되고, 지금은 어쨌든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라가되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120분봉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23.72에서 아마 프리장에서 조금 더 오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자, 과거의 120분봉을 보면 이게 이제 지난달이에요. 지난달 상승할 때 특징이 하나 있죠. 제가 이렇게 S밴드 시스템을 쓰는 이유도, 자, 이렇게 상승하죠. 상승해서 여기 보시면 핑크색, 여기 이제 옅은 핑크색입니다. 여기 닿으면 이렇게 내려갔다 가죠. 그러니까 한 번에 가지 않고 눌림이 나타난 다음에 다시 올라간다. 그럼 또 여기서 핑크 닿아서 또 어떻게 돼요? 또 내려가죠. 네,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핑크 닿아서 또 하락했다가 이렇게 계속 움직입니다. TQ가 우리가 일봉으로 볼 때는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분봉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위아래로. 그러면 똑같겠죠? 지금이라고 다르지 않겠죠?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려갔다 어때요?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이런 형태로 움직이죠. 그러면 검노선을 뚫고 C라인을 뚫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디서 한번 눌릴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여기서 눌릴 수 있다고 봅니다. 24.4 정도. 여기 가면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 C라인, S밴드 1차 매도 라인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이 핑크색은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 구간에서는 한번 또 눌렸다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 이쯤 돼서 한 5에서 10% 매도를 하시고, 입절이신 경우 그렇죠. 손절이신 경우도 사실은 매도하셔도 돼요. 더 싸게 사면 되니까요. 그거는 이제 개인의 선택이시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더 올라가면 이제 뭐 그 뒤에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임에 따라서 맞춰서 대응하셔야지 지금은 홈런 때리겠다고 풀 스윙 하시면 삼진 당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짧게 끊어 가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도 최악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주봉입니다. 주봉에서 검노선을 밀어 올리고 있어요. 드디어 근처에도 못 가던, 못 갔죠? 여기도 이제 못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가까이는 갔지만 못 뚫고 드디어 뚫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 돌파하면 여기까지는 무난히 갑니다. 정고점 부근까지는 쉽게 가는데,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번에 여기를 가는 게 쉬운 문제냐, 그것은 한번 지켜보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가면 왜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자, 일봉상 보시면 주봉상에선 쉬워 보여요. 이렇게 하면 쫙 갈 것 같죠? 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자, 일봉상 보시면 요 박스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럼 오늘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24.5. 방금 120분봉하고 비슷하죠? 24.4.
24.4. 예, 요 구간하고 비슷합니다. 결국은 여기 가서 위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쉬웠으면 여기서도 위쪽으로 갔어야 되죠. 네, 이렇게 해서 밀고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쉬우면 사실은 이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못 가죠.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또 떨어지죠. 또 떨어지죠. 그래서 이 매물대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번에 돌파한 거는 큰일 한 겁니다. TQ가 큰일 한 거고, 올라갔다 밀렸다 한들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게, 어쨌든 한번 뚫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전보단 쉬울 수 있어요. 이전보다 여기가 지금 왜 한번 뚫었던 돌파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는 근처도 못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돌파는 할 수 있다. 여기에 저는 6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 4는 다시 밀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도 어쨌든 이 위로 가는 게 아주 녹록지만은 않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돈이 몰리고 수급이 몰린다면 뭐 이거 정도 가는 건 TQ한테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좀 관찰 잘 하시고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두 가지인 겁니다. 첫 번째는 위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좀 사시면 되겠죠? 여기서 올라간다고 겁내지 마시고 매수를 하세요. 너무 많이만 안 사면 되니까 매수하셔서 가면 되고, 자, 근데 샀는데 못 가면 어떡합니까? 뭐 걱정하실 필요 있습니까? 내려가면 또 사면 되죠. 쉽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결국은 수량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1000개를 살 수 있다 라고 하면 여기서 10개 사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아무 문제 없죠. 근데 1000개를 살 수 있는데 여기서 1000개를 사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이 밑으로 갔을 땐 대응책이 없으니까. 지금은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들 별로 없으리라 믿어요. 전부 다 자신만의, 시청자님들만의 그 배분, 자금 배분의 계획이 다 세워 있다 생각하시고, 없으신 분들은 그런 걸 좀 만들어서 투자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중요한 건 어쨌든 비싼 가격은 아니죠. TQ가 지금 엄청나게 비싼 가격은 아닙니다. 나스닥이 고평가돼 있다. 이거는 가봐야 아는 문제긴 한데, 퍼나 그리고 기업 가치 분석, 그런 것들, GDP 분석, 이런 것들로 보면 아직은 좀 비싸죠.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을 거로 자꾸 예측이 되니까요. 이전보다 매출이 줄어들 것 같고, 이전보다 경기가 좋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비싸다는 거지, 그게 한 2, 3년 지나서 다시 경기가 살아나는 시기가 오면 결코 비싼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하락이 올지 상승이 올지 이거는 모르는 거니까 너무 한쪽으로 경기 안 좋으니까 계속 내려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그럼 어떤 가격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냐? 60분 봉을 보면, 자, 60분, 120분 봉 이렇게 제가 이렇게 겹쳐보는 이유는 그러면 이제 중복되는 구간이 나옵니다. 일봉도 마찬가지예요. 보다 보면 나오는데, 이전에 60분 봉 어디서 부딪히나요? 요 갈색 선, 이쪽 선에서 부딪히죠? 부딪혀서 결국 여기 갔다가 못 뚫고 내려왔죠? 돌파를 못하고 내려왔어요. 자, 다시 밀어 올렸는데 요번엔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올라는 갔는데 오래 못 견디고 이렇게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헤드앤숄더 모양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자, 하단 밴드 구간 지금 터치를 하고 다시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시청자님들은? 딱 보아도 여기까지는 갈 것 같죠? 그게 이제 27입니다. 26.7 정도. 그러니까 여기쯤에선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일부 익절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돌파하는 건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에서 익절을 해 놓으시고, 확률상은 여기 걸렸다가, 자, 여기가 전고죠. 전고고 여기가 이제 다시 가는데, 만약에 여기를 못 간다 그러면 다시 무너져요. 다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요 구간 안에서 일부 익절을 해 놓으시는 게 현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돌파하면 또 사면 되죠. 27에서 매도했던 거 다시 사세요. 그래도 큰 손해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요 가격 27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샘플 계좌도 이제 플러스, 자, 1억에 맞춰놨던 게 이제 이렇게 62만 원 정도가 더 붙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62만 원을 다시 이렇게
저 CMA, 다른 CMA에다가 옮겨놨습니다. 그러면 저는 수익이 된 거죠. 여러분, 이건 평가상 잔액이 아니죠. 네, 실현손익입니다. 실현해서 실제 수익을 낸 금액이다. 그러면 이 금요일에 여기 1660만 원 정도였는데 1730만 원이니까 그래도 한 뭐 80만 원 이상 또 늘었죠. 네, 이거는 현금으로 그냥 제가 들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이쪽에도 예수금이 있죠. 네, 당연히 있고 여기 이제 RP인데 한 3천 정도 예수금이 있어요. 그런데도 여기 또 예수금이 있는 상태가 되니까 저는 이제 안전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세요. 실현손익을 자꾸 재투자하지 마시고, 예, 물론 장기 상승장에서, 추세적 상승장에서는 재투자 하셔도 돼요. 더 많은 주식을 가지셔도 되지만 지금은 그런 장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현금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쪽 계좌에 차곡차곡, 이자 안 주면 안 되니까 CMA에다가 차곡차곡 모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확실하게 수익을 내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습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2020년도에 그렇게 수익 냈는데 다시 내려와서 다 반납하신 경우 많죠. 예,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 개인 투자자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TQ도 조금 늘렸죠. 숫자는 많이 늘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 안에서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유는, 자, TQ가 안 오를 거다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니라 저는 TQ는 더 싼 가격을 조금 기다리고 있는 편이고, 예, 지금은 다른 쪽에서 국내장에서 제가 이익을 내고 있는 겁니다. 예, 이따가 말씀드리면 뭐 아실 분들은 충분히 아시겠죠. 지금은 미국장보다 국내장이 흐름이 훨씬 강력해요. 강력하다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지수가 막 엄청나게 오르고 이런 게 아니라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국내 주식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결국 투자자는 수익을 많이 내는 쪽으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수익이 더 많은 쪽에서 지금 제 돈을 움직이고 있는 것 뿐입니다. 자, 여기 과거에 이제 프로그램이죠. 6개월 안에 1억 만드는 주식 투자 비법. 어마무시합니다. 예, 2억 원을 투자하세요. 그럼 마이너스 50% 만들었다는 얘기죠. 예, 우스갯소리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주식 투자는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전체 투자자 중에 5%만 실제 수익이 난다는 겁니다. 예, 이게 통계가 정확한 건 아니죠. 대부분은 수익이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2차전지 갖고 계신 분들 수익 많이 나거든요. 자, 이렇게 올라갔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반납을 한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빨간색에 수익이 딱 찍혀 있는 것만 즐거워하지 마시고 이거를 자꾸 이제 현금화 하셔서 계좌에 차곡차곡 쌓아 가시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안전하고 현명한 투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멤버십에, 저희 나주부TV 멤버십에선 다른 것보다 그런 것들을 많이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 3월 3일 금요일에 이수화학을 좀 모아 가셔도 될 듯 합니다 라고 안내를 드렸고, 이렇게 하면 이제 주식 추천이 아니니까 개별 회원님들이 보시고서 매매를 하시는 거죠. 예, 모아 가시라는 건 매수하셔도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여러 종목들도 말씀을 드리면서 스스로 취사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왜 여러 종목이 중요하냐? 개인 투자자가 몇 종목을 보유하는 게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뭐 20종목, 30종목, 뭐 10종목을 넘으면 안 됩니다, 막 이런 말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만큼 갖고 계시면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 제가 주식을 잘하고 제가 컨트롤을 잘하는데 굳이 10종목만 가지고 계실 필요가 절대 없어요. 그 이유는 저 또한 수익을, 자, 오늘이 3월 6일이죠. 오늘자 제가 이제 뭐 강의 중에 진행한 건데, 데이 트레이딩 오늘 사서 오늘 파는 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스윙도 있고, 이 계좌가 3개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쪽 계좌가 하나 있죠. 2,100만 원짜리, 그 다음에 1,600만 원짜리. 얘는 데이예요. 말 그대로 그날 사서 그날 팝니다. 그래서 오늘 17만 4천 원 정도 실현 손익이죠. 평가 손익 아니에요. 예, 이거 다 현금화한 겁니다. 자, 이건 스윙 계좌예요. 한 일주일 정도에서 한 달 정도 보는데 얘는 저점에서 주로 삽니다. 예, 차트 이렇게 가면 저점에서 도달한 것들, 그리고 저점에서 올라가는 거, 예, 딱 제 기준선을 넘는 그런 종목들을 사서 모으고요. 이쪽은 진짜 데이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의외로 데이가 지금 수익이 훨씬 잘 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TQ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보유하면서 더 활발한 쪽에서 이제 수익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2차전지 레버리지 날라갔죠. 네. 오늘만 8% 정도 났나?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ETF도 이렇게 따박따박 모아가고 있어요. 2차전지도 있죠. IT 레버리지도 있죠. 에너지 화학도 있죠. 뭐 수익이 크지 않은 이유는 계속 저는 익절을 하고 손해 난 만큼, 그러니까 다시 마이너스가 나면 재매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비중 조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안전한 뭐 맥쿼리 인프라도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종목들, 장기 보유 종목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 종목을 너무 많은 비중을 실지 않아요. 저는. 이유는 안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쪽에 너무 많은 걸 해놓으면 걔가 이제 손실 보면 그쪽에 자금을 집중해야 되잖아요. 전 그걸 좋아하지 않아서 이렇게 고르게 펼쳐놓고, 자, 오늘도 안내드린 이수화학에서 뭐 12, 13 요건 이제 오늘 상한가 갔거든요. 네, 이렇게 갔고, 한농화성도 다른 쪽 계좌에서 11%. 이걸 한 종목에 올인하면 더 큰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얘가 안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이수화학이 반드시 상승한다라고 자신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저도 올라갈 것 같아서 말씀은 드리지만 이건 100% 올라갑니다.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어느 주식 전문가도 그걸 100%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종목 포트폴리오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상신 EDP도 오전에 이제 회원님들께 알려드렸는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께 알려드렸어요. 자, 13% 갔죠? 근데 올라갔다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면 13%의 수익을 내고 내려갈 때 다시 사면 돼요. 이게 어려운 거냐? 사실 이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죠.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훈련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셀바스 헬스케어도 9%대, 8%대 수익 났으니까 여러 종목을 했기 때문에 여러 종목에서 수익이 난 겁니다. 물론 손해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손절을 잘 하시면 돼요. 저는 손절을 칼같이 지킵니다. 제 원칙인 검노선 이탈하면 손절한다. 이걸 칼같이 지키기 때문에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소화학 같은 경우가 제가 여기부터 보유한 겁니다. 아까 이쪽 계좌가 아래에 있는 것이 돌파하는 종목들을 산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간 거죠. 일봉상 쭉쭉쭉쭉 내려가는 걸 보고 슈팅 올라올 때 산 거죠. 그러면 하루, 이틀, 3일, 4일, 4일 만에 몇 프로 갔냐면요. 2만원에서 3만 5천원 갔습니다. 여러분, 이 수익률이 지수에선 안 나요. 종목에서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종목장을 하고 있는 거고, 더 위험한 것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더 잘 움직이는 거에서 수익을 내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셔라, 이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거기에 스스로 맞는 방법을 또 찾아보시고, 자, 2차전지 K뉴딜도 제가 작년부터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한국은 지금 2차전지를 해야 됩니다. 투자를. 그래야만 자, 이렇게 하락할 때 또 사서 모아서 올라갈 때 수익이 났죠. 오늘은 매도는 안 했습니다. 좀 더 지켜보고 오늘 9% 올라갔네요. 자, 이거 레버리지고 우리가 3X가 아니잖아요. 3X가 아닌데도 9% 났다. 대단한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갑니까? 이렇게는 안 가죠. 그런데 그렇다고 내일 바로 꺾일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이렇게 세게 들어오면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 분홍색까지 제가 볼 땐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럼 이전 고점 어디냐? 9,745거든요. 그럼 요 구간까지 가서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잘하면. 그럼 요 근처 가갖고 눌렸다가 뚫고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간단하잖아요. 주식은 오르냐 아니면 내리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오르는데 너무 비싸다고 이렇게 쉬고 계실 필요는 없어요. 일부는 따라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매수 추천은 절대 아니고요. 잘 가는 종목에 투자를 하시는 게 지금 장에서는 훨씬 좋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좌에 올라가는 종목들을 잘 모으시다 보면 주식이 생각보다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여기서 사시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삼성전자 9만원대 우리가 사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아직은 올라가는 거니까 그럼 사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 10%, 20%, 30%, 50% 이렇게 사면 안 되겠죠? 여기서 30%, 20%,
10%를 사시고 그리고 나서도 올라간다 그럼 나머지 50%를 고민을 해 보시는 거죠. 여기서 내가 더 넣을 거냐 말 거냐. 그런데 여기서 60을 샀는데 떨어진다. 그러면 매수하지 말고 기다리셨다가 더 바닥권 내려오면 여기가 우선 이전 전저점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이런 방법이 훨씬 안전하다. 꼭 명심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잘 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분위기 나쁘진 않지만 자, $27 TQ 잘 보시면서 좋은 수익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